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광요관 역류가 어떤 병인지,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료 방법과 수술, 그리고 예후까지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이종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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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방광요관 역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치료 방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방광요관 역류는 등급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지는데요. 역류가 별로 되지 않거나 중간 정도의 역류가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 즉 항생제를 소량씩 매일 복용하면서 요로 감염이 발생되지 않게 시간을 좀 끌면서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역류가 많이 되거나 많이 올라가서 신장까지 무리가 가는 역류가 있거나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예방적 항생제는 좀 얼마나 오랜 기간을 먹여야 하는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좀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도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용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전하고 장기간 복용 시에도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보고들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보고되기도 하고, 일부 아이들한테서는 이제 항생제로 인한 이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생제를 교체한다든지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 확인하면서 필요한 방침을 좀 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먹는 동안에도 요로 감염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예방적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도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을 뚫고 이제 열성 요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치료 방침을 또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항생제를 용량을 늘린다든지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항생제를 뚫고 올라오는 이제 요로 감염이 자꾸 발생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항생제를 복용하는데도 요로 감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은 또 방광 기능 검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로 인한 요로 감염이 있는지도 또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배뇨 장애가 또 역류에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변비가 또 이런 배뇨 기능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평가가 났을 때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시행했던 개복 수술, 그리고 목강경 수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로 가겠고요. 예전에는 대부분이 개복 수술이었습니다. 개복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복부, 즉 방광 쪽을 열어가지고 방광 안을 보면서 역류가 일어나지 않게 항역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되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복강에다가 이제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복강경으로 이렇게 그 수술을 하는 복강경 수술. 이제 최근에는 로봇 팔이 직접 들어가서 로봇 팔로 수술하는 그런 로봇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로봇 수술이 시야가 넓고 정밀도가 높아서 요즘에 소아 환자들에게도 좀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수술 방법 3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개복 수술은 옛날부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랫배를 절개해서 방광 안을 직접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오랫동안 이제 시행돼 왔기 때문에 표준화된 술기가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절개 범위가 워낙 넓고 흉터가 크고 또 통증이 심하고 회복 기간도 긴 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 이후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이제 복강경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배에 구멍을 뚫고 이제 카메라하고 기구를 넣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방식인데, 절개 범위가 작아서 아이가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직선으로 된 이런 기구를 가지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많이 제한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복강경화하고 같고요. 하지만은 일단은 들어가는 카메라가 일단 10배 확대까지 가능한 점, 그 다음에 3D 고화질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소아에게서는 더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로봇 팔이 그냥 일자로 된 직선 기구가 아니고 제 손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것처럼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져서 지금은 비뇨기과 전반 그리고 소아 모두 이제 좀 좁은 공간에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로봇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행을 하시면 어린아이들한테도 이 로봇 수술을 많이 적용을 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예, 로봇 수술은 아주 작은 아이들한테도 아주 적합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도 보통 3개월 정도, 생후 3개월 정도 되면 로봇 수술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아기들이 작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개복보다는 훨씬 흉터가 적고 이 회복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어릴수록 더 로봇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이게 바로 증상이 좀 개선되고 바로 좋아질 수 있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역류는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그 요관을 이렇게 재이식하면서 항역류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역류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증상은 빠르게 호전이 되겠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방광의 이제 기능, 방광의 압력, 방광에서 소변을 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데는 개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배뇨 기능에 따라서 역류가 조금 회복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도 많이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재발 가능성은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복, 복강경, 로봇 모두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95%라 하면 역류가 되지 않고 또 재발성하는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재발을 하더라도 요로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한다든지 뭐 신장 기능 저하가 있지 않다면은 뭐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관 쪽에 이제 좀 추가적인 이 내시경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방적 항생제를 먹으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이 수술 후에 재발을 한다면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수술이 원래 했던 수술과 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뭐 워낙 드물기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전에 했던 수술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겠고,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요관을 절제해서 다시 요관을 새롭게 재이식하는 수술을 하면 또 높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성장하면서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증의 방광요관 역류인 경우에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치료나 수술적인 요법은 우리가 언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방광요관 역류의 치료는 결국 발열성 요로 감염이 재발하는지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역류가 워낙 단계가 고등급이라면은 이후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치료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문가의 이제 의견과 판단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방광요관 역류를 우리가 예방하거나 또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방과 관리 모두 생활 습관은 매우 중요하겠고요.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배뇨 습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변을 오래 참게 되면 방광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역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비가 있으면 방광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변비 관리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아무래도 소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이제 조금 농도를 적게 만들어서 잘 배출을 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종훈 교수님과 함께 방광요관 역류의 치료와 수술,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병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와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로봇 수술 같은 발전된 치료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아이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